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여러 언론에서 자유우파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낮다고 하는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적당하게 유지되고 있다. 서로 박빙이다. 어제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축구를 태국하고 한국이 2차전을 했는데 한국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1차전에서 한국하고 태국이 1대1로 비겼어요. 모든 여론조사, 그동안의 실력, 평가, 모든 것이 한국이 압도적인데 1차전에서 1대1로 비겼어요. 또 축구 같은 거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축구 시합을 하면 일본이 세계적으로는 한국보다 조금 간발의 차이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을 적에도 한국에서는 한국하고는 접니다. 왜냐하면 경기라든가 대결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저께 이런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그 낙동강 벨트라는 데서 그 부산의 지역구에 그 배재정이라는 사상국, 배대정이라는 사람하고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붙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배재정이가 45%, 김대식이가 41%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 의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론조사를 내면서 그 밑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무슨 단서가 달려 있나니까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예요. 바꿀 의향이 있다. 24%예요. 그럼 그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여론조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약 한 45%대 41, 한 38%라고 가정을 합시다. 45% 대 38%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 같으면은 10%니까 그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런데도 투표할 후보를, 지지할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가 24%예요. 그러면은 45 대 38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것조차도 24%가 바꿀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뀌려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어제 그 여론조사를 언론으로 읽으면서 여론조사라는 게 무슨 의미로 하는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렇지만은 저는 축구 시합과 어제 여론조사를 비교했다시피 지금 성부를 앞두고 있는 시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평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두 팀은 지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기 때문에 이겨낼 수도 있다. 결국은 아직은 박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국민의힘 당이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것에 초점을 둬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더 승리를 굳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제가 이 국민의 지지율이 왜 지금 확산이 되지 않고 그 범죄자들을 상대로 하는 투표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가? 뭐 저는 떨고 있지 않습니다만 떨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 나름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적으로 국민의힘 정당이나 그 소속원들이 국민들이 왜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뽑았는가에 대한 그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는 세계사에 유례 없는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지난 정부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라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거를 야당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양 선전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꿀먹고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일을 키워서 가래로도 막을 수 있으면 되는데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의사정원 문제. 쉽게 말하면은 2,000명을 늘리겠다 하면은 2,000명이랑 가지고 의사들 단체들하고 협상을 하고 뭐 이런 뭘 하고 또 어떤 게 권력의 그 힘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 두 번째로 권력이라는 것은 무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기준이 엄격해야 됩니다. 권력을 운용하는 기준 잣대도 없고 또 기존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률적인 해석조차도 명확한 게 없습니다. 흐리멍충합니다. 지금 정부가 엄포만 내놓을 뿐이지 흐리멍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배단인 민주주의의 배단이기도 한 권력이 무능하거나 혼란스러우면은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 어둠을 틈타서 활동을 합니다. 이 지금 사회가 권력이 무섭지 않으니까 이 바퀴벌레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형 신용을 해서 온 시중을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지를 않나? 영부인을 희롱하지를 않나?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서 온통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돌아다니지를 않나? 뭐 이게 지금 현재 나라의 그 회초리라 할까? 그게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법가로서 할 수는 없습니다. 동양 철학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나 법에 대한 엄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이유는 첫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적에.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자꾸 무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정책이라든가 국가를 운영을 하려면 잣대가 엄격하고 무서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권력의 기준 잣대가 없고 법률 해석이 지 맘대로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 후보 중에서 피고인인 이재명이를 이재명이를 그걸 뭐라 합니까? 선처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선거라는 거는 전쟁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치고 있는데 저 상대방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후퇴하자는 거예요. 거기 평화주의입니까? 거기 선비의 자세예요? 공자도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공자도 어질 때도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같이 늘 양보하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제자에게, 그 제자가 공자에게 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가서 싸우는 거라 한 거예요. 그리고 늘 싸우는 놈한테는 인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참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선거를 하고 지금 범죄자를 선처해주자는 후보를 공천을 해주고 있는, 그게 바로 무능이에요. 잣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부, 공무원, 대통령실, 국민의힘 정당 내부에 간첩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탄핵 때부터 안에서, 간첩이라는 건 북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혹은 그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유우파 이 정책이 우측으로 가려 하는데 좌측으로 가야 된다고 끌어당기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 혼란이 바로 무능 아니겠어요? 그거는 바로 앞에서 말했다시피 권력이 잣대가 없고, 잣대가 없다 보니까 엄격하지 않고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섭다 하는 거하고 고집부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이가 고집을 팍팍 씌우면서 권력이 무섭다는데, 그거는 권력이 무섭다는 거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선적으로 지금 권력이 무서워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그래 돼 있습니까? 그런 이런 무능을 보이니까 오늘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났어요.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여성을 추행을 하고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첨돼가지고 이재명이 흉내를 내가지고 방탄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 책임은 이재명이에게 있습니까? 윤석열이에게 있습니까?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윤석열이에게 있습니까? 이재명이에게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엄격하지 못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그렇게 하니까 이 사회에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 설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무능이고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을 윤석열이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자유라 하는 게 내 마음대로 국민을 풀어주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국가를 방위하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고 그거는 국가의 존립의 이유입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를 존립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국가의 기본이에요.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되 거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경제정책에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는 관리되는 겁니다. 그 묘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관리라는 말에 대해서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하고 조금 자꾸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국가가 관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전체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간섭한다 하는 거하고 관리한다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간섭은 하지 않지만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존중, 권력에 대한 엄격성, 법에 대한 동의된 잣대, 이런 게 엄격히 관리돼야 됩니다. 그걸로서 관리를 하는 거지, 국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유주의 이념이라는 거는 배불리 먹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민들이 생업에 자유롭게 종사하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의 존립의 필요 충분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국민들을 마음껏 풀어놓고 자기들의 창의와 경쟁, 나태까지도 보장을 하되 그거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리의 기준을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법칙, 정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간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간섭하는 거하고 국민들을 관리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국의 지난 역사는 해방 이후 국민들이 자유도 모르고 배불리 사는 것도 모르고 왜 패배감에 젖어서 국민들을 너무 무능력하고 무의욕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서 도입된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를 자유주의에 맡겨놓고 관리에만 힘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혀 발전도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에게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너무 무능하다. 국가가 유학이다. 전쟁이 끝난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61년도에 5.16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국민들에게 간섭을 한 거예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지만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할 토대가 안 돼 있었어요. 먹고 살 형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먹이 준다 하는 전체주의조차도 국민들이 따라갈 처지에 있다 보니까 이중성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국민을 간섭해 가지고 경제를 살려야지 민주주의가 되겠다. 뭐 민주주의가 되든 뭐가 되든 되겠다. 국가를 조금 성숙시키자. 이래서 국민들을 간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전두환 대통령도 그거밖에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국민들에게 간섭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과도기인 노태우 시절을 거치면서 김영삼이가 집권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싹이 텄습니다. 싹이 트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인 틀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권력과 권위에 대한 존중과 엄격성, 법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통한 엄격, 그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규제 속에, 그 틀 속에서 국민들을 놔두는 거예요. 그거 하고 국민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전체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윤석열 정부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자유우파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언론이라든가 유튜브 등이 전략 전술이었고, 또 당파나 혹은 진영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공동체에 대한 이익 혹은 논리를 전개하기도 보다는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우파 세력들이 혼란해하고 단합이 안 됩니다. 좌파의 언론들은 어떤 의미에서 전략 전술을 가지고 통일된 행동을 해나갑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핸드백 문제가 생겼다면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막 계속, 한 사람은 영화로, 한 사람은 만화로, 한 사람은 글로, 한쪽에서는 시위로, 대파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식으로 확 몰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전략 전술을 끊임없이 변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자유우파의 유튜브를 보면은 난리 났다예요. 뭐든 한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을 한 참 모질이 같은 사람이 공부는 잘했는 모양인데 모질이같이,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데는 제목이 난리 났다예요. 난리 났다 좋다 이거예요. 그 제목을. 그럼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의 몇 구절을 읊고는 그 해결책이라든가 논리는 없어요. 그냥 그걸 난리 났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가 그 사람이 돈을 벌다 보니까 그 흉내를 내는 구독자 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그거 자연스럽게 구독자가 올라가잖아요. 눌리보고 싶었잖아요. 난리 났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후발주자들이 전부 다 자기 돈벌이에 빠져가지고 제목은 무슨 큰 일랑같이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 호기심, 그러면 장사는 잘 되겠지요.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구독자에 대한 성의로서 그 논리를 뭔가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논리가 없어요. 그냥 난리 났다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는 난리 났다니까 그 제목 보고 클릭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그 자유우파의 참 그 소박한 서민들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자유우파의 스피커들이 이 국민들을 계몽하고 설득하고 자유우파들을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방향 제시가 없으니까 전부 다 자유우파는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각자 각계의 세력들이 움직이니까 수적으로도 우리가 수가 많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단합대가 들어오면 이쪽 수가 작잖아요. 우리가 50명이고 저쪽은 20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5개로 나누어져 있다 할 때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50명에. 그 20명이 한꺼번에 달라들면은 판판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쪽을 쓸고 순서대로 쓸고 나가면은 그 손자병법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자유우파가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첫째, 논리가 없지. 두 번째, 그 각자의 사리사욕을 쫓는 우리 서민들, 기청 대중들은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가지고 단합이 되어 있지 않지. 논리도 없고 단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좌파들에게 언제든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언론도 그래요. 언론도 자기들의 이익이 되게끔 선거쯤 되면, 이때쯤 되면은 굉장히 불리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는 곧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유우파 세력들이 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가슴이 조마심이 생기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언론을 계속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리사욕을 쫓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없습니다.
네 번째,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또 하나의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대중이가 핏대를 높이고 피 끓는 소리를 한 말이 그겁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투쟁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투쟁한 역사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인생사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벼락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사법고시, 물론 그 사람들이 공부를 죽도록 했다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벼락출세로 해가지고 승승장구한 사람이지 고민하거나 인생에 대해서 시관과 어떤 그걸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해요.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좌파들은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에 대한 사회 정의감을 스스로 불태우고 투쟁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 사람들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재명이 선체주자 그러는 선처운동을 한 사람이 공천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공천해주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에게 표를 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을 싸웠다고 막말을 했다고 쫓아내버리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경선을 한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선처하자는 사람을 살려주고 전쟁을 치고 있는데 적군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포위를 풀고 우리가 후퇴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게 평화주의자예요. 다시 한 말하자면은 자유주의, 특히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첫째, 국민의힘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첫째 이재명, 조국, 기타 범죄자 추미애 범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대통령을 희롱하고 가짜뉴스를 하는 사람을 권력의 엄격함,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처벌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유주의의 역사에는 그런 선례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국민들을 계몽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간섭하려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말을 무능하니까 내가 간섭하지 않아서 그렇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요구를 바로 받들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의 그 어떤 원칙인 권력과 권위에 대한 존엄과 엄격함을 보여주고 세 번째 법치의 엄중함을 보여주면은 그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행복하고 이 사회가 지금 법을 어긴 그런 큰 대적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해가지고 방탄을 하면서 법치를 희롱하고 있는데도 이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고집만 부리고 있어요. 그 고집으로 세상 일이 고집으로 하는 겁니까?
고집하고 아까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유우파 세력들도 어떤 빅브라더, 예를 들면은 서로 같은 언론이면 언론, 이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해서 전략 전술적으로 좀 움직이고 말을 조심하고 사리사욕으로 움직이지 마라. 구독자 수를 많이 모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는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 자유우파 세력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의 노고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맹목적이고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돈은 좀 벌는가 모르겠지만 좀 더 신중하고 서로 소통해서 앞으로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만큼이라도 서로 조금씩 방향성을 만들어서 말도 조금 맞춰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당부드립니다. 그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싸우는 사람은 국민들이 경선에가 뽑았는데 싸우는 사람은 공천을 취소하고 무슨 그 상대의 두목은 선처해줘야 된다 하는, 아니 장기도 안 떠봤습니까? 두목을 잡아야 되는데 두목은 두목이니까 선처해줘야 된대. 기술낸 것도 아닌데 토항을 했다 하면은 맨발로 내려가가지고 따뜻한 술을 권하면서 고맙다 하면서 전쟁 없이 이렇게 통일을 하게 돼서 하지만 싸우고 있는데 선처해주자는 그런 후보를 우대해주고 이런 국민의힘 당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건 정당도 아니에요. 쓰레기 집단이에요. 출세하기 위한 쓰레기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총선이 끝나고 그 자유우파들은 정말로 각성해서 국민의 힘을 바꿔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대안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이런 허리멍충함을 가지고 광주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겁니까? 광주에서 이런 허리멍충한 놈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우파 세력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번 선거에서 자유우파 세력을 지지를 하고, 일단 지지를 합시다. 지지를 하고 일관되게 제가 주장합니다면은 이번 총선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노선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에 요즘 제가 말미에 한 가지씩 사족, 뱀발을 하나씩 그려였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너무나 각축전을 벌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대구, 부산, 경남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유우파 세력을 훼손시키는 사람을 반드시 낙선시켜야 됩니다. 도태우 후보 꼭 당선시켜 주세요. 조원진 꼭 당선시켜 주세요. 부산의 장해찬이 꼭 당선시켜서 우리가 대한 세력을 모색할 때 그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3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부지리를 가지니까 도태우, 장해찬, 조원진이 이 세 사람을 일방적으로 밀어주세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래서 총선 후에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노선투쟁에
서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은 과격해 보이지만은 저는 굉장히 온화한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국민의힘 당을 열렬히 지지해서 압승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자유우파 세력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